어떤 사람은 싸게 팔아도 돈이 된다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참외농사 수익 낼 수 있는 산업이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해야 되는가? 우리는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이제는 재배 면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얼마만큼 올리느냐는 수량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품질의 명품 농산물 가격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농사를 지실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품질입니다. 남이 참외 1,000원씩 받아도 나는 2,000원, 3,000원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외를 팔고 나서 발효가 나올까 봐 겁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참외 농사는 갈수록 왜 힘들까요? 이웃 농가 따라 시장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투자하면은 그 이상의 소득이 나올까? 이게 토양계량입니다, 이거.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1등 농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제 변화하는 기후 환경의 생육 시기별로 날씨 예측을 하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게 이제 부족하다. 요새 기후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후 환경에 대처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좀 어렵습니다. 참외 가격이 싸도 돈이 드는 농사, 품질이 좋아야겠죠. 이 정도 농사 지시면 괜찮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비싸도 돈이 안 되는 농사,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토양의 문제점입니다, 이게. 우리 사장님들이 순치기, 재배, 기술 없어서 이거 농사 못 짓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토양이 안 받쳐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이렇게 되니까 역병에다가 마늘병에다 망고병에다가 선충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원인은 이 미스텝입니다. 여기 탭이 안 내시죠? 하우스에 뭐 내셔요? 유박. 그 유박 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박 탭이가 나쁘다는 비료가 아니에요. 발효가 되지 않았다는 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장님들이 쓰실 때는 이 탭이가 됐던 유박 탭이가 됐던 간에 20일 전에 넣으셔야 됩니다. 21일. 유박 탭이 좋은 탭이에요. 근데 발효는 안 됐다. 그럼 이 토양에 들어가서 이 탭이가 어떻게 되느냐?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생기죠. 그럼 토양 속에 탄산 농도가 높아져 버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외 심어놓고 가스장에 있는 이유들이 이겁니다. 우리가 탭이 맞는나요? 거기다가 또 비료까지 같이 넣죠. 그러니까 지온이 높아지면서 이제 가스장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참외를 심은, 여기 1월 달에 심는다 그러면 한 달 전에 넣으셔야 돼요. 한 달 전에. 넣으시고 충분히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산소가 이제 발효가 되고 나서 산소가 생기는데, 우리 가축 테이블에 우분, 돈분에는 질소 인산가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질소가 돈분 같은 게 14, 20, 11입니다. 300평에 2톤 집어넣어도 28kg, 3톤 집어넣으면 42kg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또 비료 같이 넣어버리죠. 그럼 300평에 한 50kg, 60kg 들어가니까 참외가 또 과범무되고 가스장애 받고 미스테비안 이런 장애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충도 나타나는 원인이 이게 목이에요.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를 써야 된다. 그럼 발효된 퇴비를 쓰려면은 어떻게 돼요? 발효를 잘 시켜야 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유박을 쓰신다고 그러니까 미리 갖다 놓으셔야 돼요. 한 달 전에. 그리고 충분한 수분을 줘야 토양 내에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발효가 안 일어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제가 땅 살리기 유기질이라고 팜플렛 드렸어요. 요거는 균체 비료입니다. 빵 만들 때 이스트긴 넣어주죠. 그럼 빵이 부풀죠. 요게 이제 근권 미생물이거든요. 이거를 넣어주게 되면 이 미숙탭이 된 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유박을 한 동에 10포를 넣는다 그러면 5포만 넣으시면 돼. 요거 50평에 하나씩 넣으시면은 미발효된 퇴비까지 이게 6개월 갑니다. 백사, 금사 여기 땅이 무슨 땅이에요? 모래 땅이죠. 여기 비료유실이 빠르죠. 그 유기물 함량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 위저증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 참외가. 참외 잔뜩 달아놓고 나니까 시들어서 죽는 이유가 이제 유기물 부족이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연작만 했다 그러면은 요 땅 살리기 유기질을 50평에 하나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이 눈 퇴비, 비료 이런 거를 반일로 줄여주면 됩니다. 이거는 이 퇴비만 넣는다 그러면 20, 30평에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오늘 넣고 오늘 심어도 가스장애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안전하고요. 그래서 여기 미라클 K라고 제가 이건 천연가리거든요. 우리가 가리 성분이 들어가면 어때요?
인산가리가 흡수가 잘 되면 참이 당도가 높아지죠. 광합성장경을 가리가 잘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천연가리이기 때문에 돌가루예요. 이건 지용성입니다. 우리가 밭에 난 염화가리 여기들은 안 쓰시죠? 황산가리 쓰잖아요. 황산가리는 염류를 남기지 않는데 대신 황산이 남으면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천연가리이기 때문에 한 번만 넣어주면 토양 내에 있는 각종 미량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50평에 하나씩 넣어주면 가장 이상적이고 참이의 당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조직이 단단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작물 연작으로 발생하는 연작 피해 크게는 토양의 병균병해, 토양의 산성화, 미량요소 결핍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토양 미생물로 인한 문제, 그 모든 식물은 뿌리로부터 토양 속에 미생물 활성을 시켜주고 염류를 분해시켜줘야만이 우리 사장님들이 문제되는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안 찍으셔도 돼. 이따가 유튜브에다가 제가 올려놓으면 유튜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땅을 살리기는 3제평당 이게 6포 들으면 27만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두면 평당 900원 더 투자되는 거예요. 근데 평당 900원 투자를 우리가 초기에 못 한다는 거죠. 과연 이걸 해서 나올 수 있을까?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은 좋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토양을 어떻게 만드는가? 기술센터에서 분석하면 돼요. 모자라는 건 주고 남는 건 안 주면 되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줘버리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pH가 7이면 소석계 뿌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pH가 7이면은 안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pH가 높으면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맞춰주시면 돼요. 양분이 많이 지니고 있어야 우리 참외 농사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양분을 공급해 주는 건 공기가 잘 통하고 물이 잘 지니고 부드럽고 뿌리가 잘 벗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양 산도가 6에서 7 정도가 가장 좋다. 산도가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안 됩니다. 그래서 pH 검사 기센터 가면 공짜로 해주잖아요. 7가지에서 많은 건 안 주고 모자라는 거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 주셔야 된다. pH 조절하면 맹물만 주면 안 되겠죠. 산도가 안 맞아버리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질산이나 인산 갖다 주면 산도 조절이 잘 돼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못 하시게 되면은 새 토양이라고 에스칼리버를 50마리에 희석해서 관져주면 pH 조절이 잘 돼요. 그 토양이 부풀러요. 참이는 가장 중요한 게 뿌리 속에 산소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 공급이 잘 돼야만 이게 된다. 그래서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됩니다. 6에서 7만 맞춰져 버리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여행제 비료 덜 줘도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갖다 계속 주죠. 그래서 이 pH를 못 맞추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pH가 높을 때는 7 이상 돼버리면 비료만 주면 아모니아가스 나와버리죠. 또 낮을 때는 아지산가스가 나옵니다. 7 이상 되는 데다가 연면살포나 관줄로 질소 이거 많이 주게 되면은 참외 잎 하얗게 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료, 시비, 토양 관리가 아주 잘 돼야 됩니다. 벌써 12시 됐네요. 그만해야 되나요? 예? 조금만 더 해야지 뭐 기왕 저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산도가 안 맞아버리면은 6에서 7이면 이렇게 비료 흡수가 잘 됩니다. 산도가 낮은 데는 알루미늄, 철, 망간 이런 것들이 나와서 참이 뿌리의 끝을 뻘겋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높아버리면 염류가 많이 나와버려갖고 이가장자리가 타들어가고 안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pH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거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내일에도 땅 떠다가 저기 갖다 주면 됩니다. 이 새토양이라는 거는 뭐냐? pH는 1에서부터 14까지 있습니다. 사람도 밥을 먹고 오줌똥 싸듯이 식물도 오줌똥을 싸는데 수소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pH가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절해 주는 게 새토양이라는 게 요게 200평에 하나씩 관져주게 되면은 15일 내지 20일 정도 관져주면 토양의 연작장애를 해결해 주고 산도 조절이 됩니다. 토양이 부풀러 갖고 물의 순환도 잘 되고 산소 공급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죠. 잎줄기가 나쁘면 뿌리부터 조사해야죠.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걸 하시는 게 좋다. 연작장애 장애는 왜 일어나? 최소 양분의 법칙입니다. 미량요소 결핍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모를 먹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염류가 이제 높아버리면은 이제 식물의 삼투압작용으로 영양분을 섭취한다. 배추 소금에 절일 때 물이 생기는 것은 농부가 짙은 소금물에 의해서 배추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사장님들의 토양이 참외가 잎이 가장자리가 타들어가고 오골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이런 현상일 수도 있어요. 토양에 염류라든가 이씨가 높아갖고 오히려 나오는 겁니다. 오전에 물을 주면 물이 증발하고 그러면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토양의 수분이 토양일로 빠져나와 갖고서 화학비료나 물은 오전에는 안 주는 게 좋다. 오후에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준다면 오후에 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뿌리 속에 물이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토양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염류가 짚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뿌리 끝에 상처가 나버리면 토양 속에는 좋은 미생물보다 이제 좋은 미생물하고 나쁜 미생물하고 이제 같이 살아가는데 나쁜 미생물이 이제 침입이 돼버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충의 피해가 나타나는 이유가 미스테비에 의해서 이게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선충을 잡고 또 뿌리에 망고병이라든가 마늘병 이런 거 다 미스테비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하지 않아 버리면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퇴비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땅 살리기 유기질 비료를 여기 한 포에 25,000원이에요. 여기가 150평이지 하우스가요. 몇 평이에요? 200평이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쓰고 있는 거름을 반일로 줄여주시고 제가 5농가는 4포씩 제가 시범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려야지 뭘 한 동씩만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시범포하고 제가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라고 그 참외묘를 침지 처리해서 심으면은 엑스칼리버 골드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종자에다가 분위 처리거나 여긴 자가육묘입니까? 모종을 사옵니까? 자가육묘를 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가 30g짜리거든요. 참외씨 한 5kg 정도는 버무릴 수가 있어요. 박씨도 그렇고요. 그걸 버무려 갖고 파종하면은 참외가 나와 갖고서 가장 문제되는 게 이꽃병 발생이 많잖아요. 과습하면은 그 이꽃병 발생이 안 되고 뿌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버무려서 조금만 해보시고 나중에 심을 때 묘상에다가 관주 처리하게 되면은 이게 수확기 때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상부에 보면은 엑스칼리버 골드라는 게 30g짜리거든요. 요게 벼씨는 40kg라는 겁니다. 요거를 종자는 커피 숟갈로 삭간 해갖고서 버무려서 파종을 하시고 물 100리터에다가 여기는 자가육묘를 하시니까 육묘하고 나서 이제 뭡니까 접목하고 나면은 이제 과습에 의해서 이꽃병이 생기든가 곰팡이가 생길 때 요걸 물 100리터 내지 200리터를 타갖고 묘상에다가 관져주면 돼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침지 처리하든가 5일 전에 관주 처리해서 나가면은 이 균이 트리코더마 하자닌균 내에 4가지 균이 같이 있습니다. 콩을 뽑으면 콩의 그 뿌리옥 박테리아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외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뿌리가 튼튼해서 지상부에서 나타나는 신가루병이 훨씬 더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병도 지상부의 병도 제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토양에다가 처리를 해주시고 묘상에다가 처리를 해주시고 하시면은 참외는 심고 나서 첫째 밝은 재를 안 써도 돼요. 활착이 굉장히 빠릅니다. 냉 안 받죠. 그래서 나중에 한 달이나 2달 후에 한 번만 더 관지해 주시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든 종자에다가 분위 처리, 침지 처리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도교종은 이제 이런 것들로 뭐 이제 소석회나 이런 걸로 했는데 그거는 검사를 해봐가면 하시면 되고요. 이 pH가 안 맞아버리면 뿌리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6.5였을 때 이게 효과가 좋잖아요. 나오다 말입니다. 특히 참외는 산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발효된 탭이나 이런 거 쓰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 양분 공급이 이제 이게 좋은 탭을 쓰게 되면은 양분 공급이 잘 되고 토양 개선이 잘 되고 비료 수분 용탈이 억제되고요. 지원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땅 살래기 밀어놓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넣으시게 되면 냉해로부터 훨씬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활동 촉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일반 비료를 썼을 때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15일 내지 20일 정도밖에 안 갑니다. 이 비료 효과가. 근데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2개월 이상 가고요.
땅 살리기 기준은 4개월에서 6개월 가버립니다. 그래서 매년 좋은 퇴비만 쓰셔도 퇴비를 석회를 안 넣어도 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승유기물이 미치는 영향, 미승유기물, 토양 환원 상태가 발생이 되죠. 철과 망간종에서 식물에 참외 독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식물에 이제 칼리 흡수를 방해를 시켜주죠. 물찬 참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산도가 낮아지니까 아질산가스가 생기고 인산이 고정이 되고요.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미생물을 공격해갖고 뿌리 부패가 일어나고 지상부가 약해지고 역병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외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역병, 만알, 망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선충. 이게 다 미숙퇴비에 의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미생물이 하는 활동은 유기질 지비가 됐던 무기질이 됐던 간에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분해를 시켜줘야 작물이 흡수하는 겁니다. 근권 미생물, 양분 흡수 이동입니다. 엑스칼리볼드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침지 관주철해지면 뿌리에 정착해갖고 미생물이 항생물질을 분비해갖고 작물의 생육을 촉진시켜주고요. 사람 일로 맞으려면 예방주사 맞는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병균이 있으면은 우리 몸에 피돌듯이 돌다가 약한 부위에서 생겨버리면 이꽃병, 탄저병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회가 되시면은 뭐 나중에 저기 계시면 되고요. 제가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핸드폰에 유튜브에 들어가셔갖고 흥농TV 치시면은 제가 각종 교육 자료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보시면은 우리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옆에 구독하고 종을 눌러주시면은 새로운 정보 올라갈 때마다 또 띵동땡 벨이 울립니다. 흥농TV요. 흥농TV.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그거 있으니까 모르시면은 자녀들 보고 얘기하면은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항상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